윤석열을 위한 정당은 한국 정치에 없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번 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망론,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한 여론조사 업체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1%, 홍준표 전 후보가 한 6.8% 정도 나왔는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이 우리 쉬운 말로 재미를 좀 봤다고 봐야죠. 아주 세게 본 거죠. 잘 나갈 때 10%였고 못 나갈 때는 한 5, 6%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일약 야권의 대선 주자 후보군 1위로 부상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녹화카톡 촬영하기 전에 누군가 좀 통화하셨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화가 나서 열받아서 한 얘기냐, 진짜 정치의 뜻을 갖고 큰 준비를 해서 포석을 던진 거냐 라는 해석이 분분한데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이서 일했던 분이에요. 현직 그렇군요. 예. 검찰 이제 고위 간부인데, 방금 전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의 뜻이 있는 건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이제 주변 분들에게. 그래서 그럼 저렇게 말한 걸 볼 때 생각이 바뀐 건가?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에게 봉사할 일을 찾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그래 지금 여권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압박하면 나도 그래 할 수도 있어, 이런 의미의 발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검사장 출신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같이 일한 적도 있고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진작부터 정치의 뜻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스스로 정무적 감각이 없다, 이런 말에 넘어가는데 자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또 엊그제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서울대학교 법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고시 공부를 집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친분이 있는 변호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안 할 것으로 본다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반되는 거예요. 할 거라는 측면이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지 않을 거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계속해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요, 아주 잘 준비된, 잘 정돈된 멘트였어요. 거기다가 임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자기의 사퇴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완전히 딱 잘라버렸잖아요.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더 이상 여당 내에서도 임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왈가왈부 했어요. 예.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하다고 했죠. 부적절하다고 했죠. 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미 임기 보장을 해줄 수 없으니 나가라. 아니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지인이 예전에도 우리 녹화 카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절대 누구를 나가라 나가지 마라를 할 말을 심성적으로 못 하신대요. 그러니 문 대통령 그분에게 또 물었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물었냐, 이 정도면 문 대통령은 이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대통령은 입장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개인 대통령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 인성상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그건 인성, 심성 다 차치하고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키워주더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3위권의 대선 주자군으로 부상을 시킨 거거든요. 사실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에 지나지 않는 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정계 진출을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도 남지 않은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차차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을 준비해서 정치권에 발을 담근다 그러면 성공할 개연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No Country for Old Men.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윤석열을 위한 나라는 없다. 윤석열을 위한 정당은 한국 정치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너무 부적절합니다. 본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정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자기를 지지하는 검찰 독립의 수호자로 응원 지켜세우는 검사들의 응원은 뭡니까? 서초동에 늘어선 화한들, 그거 화한 아닙니다. 검찰 독립의 조종을 울리는 조화로 봐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검찰 독립을 주장하는 것,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것, 이거는 정치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규환 기자는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을 위한 정당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의힘에서 정치 못합니다. 그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책임자입니다.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이 과연 이 보수에 어떤 명분으로 자기의 정치 명분을 들이낼까요? 그러면 보수도 진보도 아무도 그 사람을 받아줄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3의 정치 세력을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 초짜가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이 정치 세력을 만든다고요? 결코 성공할 가능성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한 7, 8개월 남겨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생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뛰어든 사람 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동안 앞으로 한 2, 3년 준비를 해서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는 그 박용수 네, 아주 특검 네, 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또 키우신 분이기도 한데 그분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보수 기질이 있다. 그리고 무슨 사안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또 그런 능력도 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질은 충분한데 본인이 검사 시절처럼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냥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로 일단 나섰다가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202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때쯤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초동에 계신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제가 이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창밖에 내다보이는 그 화환들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지금 정책 출사표를 쓰신다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나의 정치 명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오면 보수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의 또 다른 큰 선거 패배의 원흉이 돼서 도저히 이 땅에서 정치를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검찰에 계시고 검찰을 개혁을 얘기하시고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하시는 그런 수호자로 남아야지 정치로 나서는 순간 한국 정치 완전히 엉망진창됩니다. 그런데 김 기자는 보수가 꼭 정권을 잡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지금. 그런 뜻보다 보수가 분열될 것을 우려하는 원래 정치 전문가로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분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수도 분열되고 진보도 분열돼야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한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현 집권 여당이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카드, 가장 상대하기 쉬운 카드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정치한다 그러면 아마 속에서 박수치고 화장실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셔야 됩니다. 그 말에는 우리 김 기자가 정치부 기자를 제대로 하네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예. 마무리 오늘 좀 하시죠. 저희 노컷카톡이나 CBS 노컷뉴스가 계속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보도와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확증 편향자고 또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나라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꿋꿋이 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노컷카톡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노컷카톡이 그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좌로도 우로도 편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 세상에서 보면요, 이렇게 하면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완전히 왼쪽에 쓰든지 오른쪽에 쓰든지 뭔가 입장을 확실히 가져야 구독자가 몇천 명, 몇만 명 늘어나는데 우리는 항상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쟤네 도대체 뭐야? 색깔이 없어. 회색 분자야? 저희도 물론 그런 거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성인이라면, 특히 언론인이라면 좌냐 우냐를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하고 길을 제시해 준 게 저희의 할 일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아니 특히 대한민국처럼 한국 전쟁을 겪은 나라 그리고 일제 36년을 겪은 나라라고 볼 때는 진짜 언론은 극좌 그리고 극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언론은 뭐냐면 팩트를 가지고 사실 살아가는 사실 여론 형성 기관이에요. 팩트 자체를 부인하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진심인 것처럼 믿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건 언론이 특히 언론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예, 물어볼 게 있는. 의거카톡이 구독자가 좀 적은 것이 네. 중립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아, 않으세요? 저희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하나요? 진짜 좋은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망치를 한번 띵 하고 맞은 느낌이네요. 한 거예요. 저희가 너무 전문적인 부분을 너무 어렵게 풀어가나요? 국민의 민심의 입장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나요?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그 국민들이 언론에 보도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실제 모습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잘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검찰총장 마치고 나면 국민에게 봉사할 일을 찾겠다라고 얘기한 그 발언의 진위가 뭘까? 정치권에서는 계속 정치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아니 여권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들 나에게 더 이상 압력 넣지 마. 이런 항의성 멘트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석 그리고 또 전망을 해드리는 거죠. 댓글로 혹시 노컷카톡이 어떻게 반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써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거예요. 댓글을 몇 번 봤는데 제 욕하는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욕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댓글을 안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앞으로 노컷카톡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댓글을 봐서 반영하도록. 근데 댓글도 잘 안 쓰세요. 보니까 너무 점잖으신 분들인지 몰라도 그 500여 명이 항상 꾸준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잘 안 남겨요. 그래서 야, 너네는 뭐 색깔도 없고 입장도 없고 뭐 맨날 그냥 까기만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노컷카톡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